안녕하세요. 문화경영학과의 김요한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문학과 스토리텔링이란 수업이 무엇인가 소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사과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사과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사과를 보고 선악과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에서 나온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저 사과 그림을 보고 애플의 로고를 떠올리면서 창의와 혁신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아침에 사과 한쪽을 드시면서 아침에 먹는 사과 반쪽은 보약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하면서 건강을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개인적으로 사과와 관련된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처럼 사과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요. 저희 강좌의 제목이 문학과 스토리텔링이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강좌는 문학보다는 스토리텔링에 방점이 찍혀 있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슬라이드에 보는 것처럼 6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강의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학과 스토리텔링 강좌는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6개의 키워드가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문학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문학은 우리가 크게 다루지는 않고 전반적인 개념 설명에서 좀 시작을 하고요. 구체적인 큰 내용은 스토리텔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말하기 전에 먼저는 우리가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좀 전에 사과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애플의 로고,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또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윌리엄 텔의 사과 이야기를 떠올릴 수도 있고 이처럼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지금 이야기도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이야기는 잘 만들어진 재미있는 이야기를 주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무수한 이야기 중에서 잘 만들어진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재미없는 이야기와 어떤 점에서 차별성을 다루고 있는지를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룰 것입니다. 그런 사실 앞에 있는 2가지 개념인 문학과 이야기는 사실은 좀 정지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좀 정적인 개념이고요. 우리가 방점을 찍고 있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개념은 좀 동적인 개념입니다. 즉 문학과 이야기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텔링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는 텔링이 되지 않는 한 이야기로서 전달되고 소통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차 수업 시간에 배워나가겠지만 스토리텔링은 기본적으로 스토리와 텔링 2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처음에 문학과 이야기를 가볍게 다루면서 그것이 어떻게 텔링되느냐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다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 나온 것이 미디어인데요. 스토리텔링은 또 한편 미디어를 다루지 않고는 텔링이 되지 않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또 미디어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또 미디어를 다루게 되면 또 이제 기술적인 분야를 또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미디어는 본래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기술적인 영역에 속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미디어는 하나의 기술이지요. 처음에 사람들이 위험 신호를 알리는 봉화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비둘기 다리에 쪽지를 매달아서 알리는 이 비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스마트폰이라든지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신문 이런 것들이 모든 미디어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문학과 이야기를 해서 전달 매체로 사용되는 종이라든지 뭐 디지털 신호체계라든지 아니면 음악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소리와 관련된 매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미디어인데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스토리가 텔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술적인 분야도 함께 다루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게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문화 혹은 이제 문화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장 핫하게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영화, 게임,
웹툰, 그 밖에 여러 가지 오페라,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들이 결국은 또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종합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나중에는 문화 콘텐츠로 문학과 이야기를 또 스토리텔링을 또 접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키워드를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강의 진행 방향이 이런 5개의 분야가 서로 원형 관계를 이루면서 강의의 방향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문학을 조금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면서요. 우리가 이 문학을 전통적인 문학 개념에서 이야기로 좀 폭넓게 강의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강좌는 문학보다는 스토리텔링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했는데 그의 전제 조건이 어떤 전통적인 문학에서 그 전통적인 문학의 개념에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학에서 다루는 내용을 이야기라는 큰 틀에서 이제 다루게 되고요. 그런 그 이야기라는 큰 틀에서 다루다 보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텔링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텔링 분야로 또 방향이 옮겨지면서 이 스토리텔링이 문화 쪽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를 또 언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문화적인 어떤 생산 체계로서의 문화 콘텐츠가 또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고 유통되느냐를 다루어 보면 결국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결국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문학 개념이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또 이해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또 고찰하고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5가지의 분야가 서로 맞물려 가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전체적으로 문학과 스토리텔링 전반 분야의 내용을 다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문학과 스토리텔링 강좌는 그 인문학 분야에서 결국 인문학이라는 것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이 문학과 스토리텔링 강의도 어떤 인문학 본연의 강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보면 인간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즉 인간이 동물과 어떻게 구분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우리가 뭐 호모 사피엔스라고도 얘기하고 호모 파버, 호모 루덴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인간을 뭐 생각하는 인간, 뭐 유희하는 인간,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이렇게 인간의 존재 의미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야기 혹은 스토리텔링과 관련돼서 인간의 존재를 호모 나렌스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즉 여기서 호모 나렌스라는 것은 이야기하는 인간을 말하는데요. 그만큼 최근에 인간을 규정하는 어떤 그 본질적인 의미가 이야기를 통해서 규정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계몽주의 시대 때는 인간의 존재 의미를 생각하는 인간으로 규정하기도 했죠.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호모 나렌스로 인간의 존재 의미를 규정하면서 이걸 재밌게 바꿔서 나는 이야기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현대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을 여러 가지를 규정하기도 하지만 호모 나렌스처럼 이야기하는 인간, 즉 인간의 존재 의미가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통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기술이 발전한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는 우리의 존재 의미를 발현시킬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존재 의미가 여러분한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친구 사이에서 또는 선배들과의 사이에서 혹은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혹은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예컨대 중요한 것은 그러면 결국은 이야기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 의미가 더 잘 발현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상업적으로 어떤 성공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영화 같은 얘기를 좀 할까요? 영화 얘기를 하면 최근에 무수히 많은 영화가 만들어지지만 어떤 영화는 천만 관객이 동원되면서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영화는 무수히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제작을 하지만 어떤 영화는 관객이 들지 않아서 속된 말로 망하기도 하는데, 그럼 재미있는 영화와 재미없는 영화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결국은 우리 강의의 맥락에서 얘기하면 결국은 스토리텔링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화는 재미있는 영화로 관객들의 호응을 받고 어떤 영화는 그렇지 않은, 그래서 호응을 받지 못하는, 성공하지 못하는 영화가 되는데, 결국 사회생활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어떤 인간 본연의 문제로서도 문학과 스토리텔링 강의에서 스토리라는 입장에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시각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큰 강의 목표로서도 문학과 스토리텔링에서는 인간에 대한 어떤 이야기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접근하는 문학과 스토리텔링이 이런 강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에서 보셨겠지만 전체적인 강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에게 6개의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 6개의 키워드에 맞춰서 전반적인 문학과 스토리텔링 강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반부에는 문학과 스토리텔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짧게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반부에 들어와서는 미디어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를 다루게 되면 또 기술적인 분야를 다루게 되는데, 그런 미디어와 기술 분야를 중반부에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그 구체적인 어떤 스토리텔링의 사례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스토리텔링, 게임 스토리텔링, 광고, 테마파크, 시티. 인하대에는 굉장히 공대가 발전이 돼 있죠. 그래서 공대생들도 저희 강의를 많이 들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티라는 것은 컬처 테크놀로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스토리텔링, 컨텐츠 스토리텔링.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스토리텔링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그 강의 구성 및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분야일 것 같은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과 스토리텔링 강의는 전체적으로 매 회차가 3교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와 2교시는 주로 첫 번째 교시에서는 문학과 스토리텔링의 전반적인 이론 작업을 좀 살펴보고요. 2교시에는 그런 이론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3교시 차는 따로 좀 독립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플롯을 저희가 따로 배우게 됩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지만 플롯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핵심 원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말하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재밌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분야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플롯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말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학자들이 말하자면 이야기를 재미있게 말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식재적으로 배워가면서 배우는 그러한 시간으로 플롯, 그러니까 3교시를 따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강의 구성은 이렇게 3교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 회차에 3교시를 이제 자율적으로 들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평가 항목인데요. 평가는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중간고사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보지 않는 대신에 나중에 어떤 책을 읽고 리포트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중간고사를 대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봅니다. 기말고사는 모든 일러닝 과목이 마찬가지지만 필기고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 이게 평가 점수가 제일 높죠. 50%가 반영이 되는데, 기말고사는 주로 단답형이 아닌 서술형으로 대략 한 5문제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배운 물량을 잘 정리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그 강의 구성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3교시 분야가 플롯으로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플롯이라는 게 이야기를 재밌게 쓸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했는데 평가 항목에서도 플롯을 공부하고 나서 실제로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분야로 이어쓰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어쓰기라는 게 뭐냐면 한 5주차, 6주차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이어쓰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어쓰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하나의 이야기를 같이 이어써 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그 스토리텔링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선 글을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롯을 배우니까 플롯을 직접 실제적으로 플롯을 배우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하나 있고 또 배운 플롯을 한번 실제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직접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이어쓰기를 이제 평가 항목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블랙보드에 들어가면 이어쓰기 게시판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어쓰기를 하면 되는데 이것도 10%가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출석은 자동으로 체크가 되겠죠. 그래서 평가는 이런 네 가지 항목을 각각의 퍼센테이지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학점이 이 반영 비율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이라고 생각하면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고전적이고 고루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 강좌는 스토리텔링의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배워나가는 수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재미있는 이야기를 배워나가면서 재미있는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상으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게 된 문학과 스토리텔링에 대한 강의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